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 그러니까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그 사이에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린시설이라고 물건 정배를 되어 있지만은 토지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8호 기준, 아파트 8호 기준에서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특히 그 해수동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토지, 초역세권 토지 약 56평이 감정가 10억 5천으로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내일 이제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고 그런데 오늘 조회수 구독 시험 기준으로는 44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인데 입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보이는, 여기가 이제 마우스 움직이는 여기가 경성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죠? 이쪽이 부경대학교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 이게 녹색선, 부산은 녹색선이 2호선이에요.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이는, 그죠? 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물건이에요. 자,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해서 나가보죠. 쭉 가서 쭉 가니까 약 2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사회적으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도 많이 좀 힘들겠죠. 지금은 힘들겠지만은 뭐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리고는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 상권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 한두 달 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어디냐면은 여기 뒤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토지가 도로에 면하지 않고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있다. 그래서 자류형 토지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안쪽으로 보이죠. 그죠? 여기서 입구에서 여기 장사하는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간판에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상세히 사진이랑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 토지인 겁니다. 68-16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건물이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관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이고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타경의 10066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8-16번지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 되어 있는데 제가 토지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몇 층짜리가 보통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단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토지 보니까 55.872평, 건물은 단층으로 35.7평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0억, 약 10억 5천 되고요. 당연히 신건이니까 감정가 최저가가 동일하겠죠. 그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토지 봅니다. 토지 보니까 지금 토지 감정이 10억 2,900. 감정이 약 10억 5천 선이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토지 감정인 거죠. 거의 대부분이 토지 감정입니다. 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뭐죠? 약 400만 원. 그죠? 405만 2천 원. 그런데 감정이 54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시지가보다 실제로 거래되는 일반 현장에서 거래되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약 2배, 많은 경우에는 3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지금 감정이 큰 차이가 없어요. 공시가의 한 120, 30%? 그래서 그 정도 125%? 이 정도로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감정이 약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제시외에 있습니다. 제시외 828만 원. 그래서 감정이 10억 5,1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물 대장 봅니다. 항상 아파트 외에 다른 물건들 보실 때는 일반 건축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역시 일반 건축물 대장에서 여기 열려 있죠. 건축물 대장을 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떡하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위반인가 라는 내용을 보니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14년 2월 14일 날 해서 건축가 5904호에 의거해서 건축법 위반이다. 경량 판넬 23제곱미터 1층 근생 무단 증축했습니다. 1층, 이 건물이 단층이잖아요. 그런데 23제곱미터 정도를 무단으로 증축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뭡니까? 건축물, 위반 건축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건물들은 보면.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부터 볼게요. 자, 2003년 6월 30일 어쩌고 저쩌고 뭐 소유권 전부 뭐 지분 전부 이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전부 이전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인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근저당 대량 새마을 금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4월 5일 날 개인 근저당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2019년 가압류, 뭐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도 있고 그 다음 압류도 있고. 자, 그런데 강제경매에서 박땡땡씨에서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청구 금액이 7,500만원. 여러가지 그 시세에 비해서 경매 신청 채권 자체가 조금 낮은 감이 있어요. 경매가 진행이 되다가 경매는 뭐 연기되다가 결국은 취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전체 채권의 합계가 일반 시세보다 지금 현재 물건의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매도를 해서 그죠? 뭐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체 채권액 합계는 지금 시세보다 좀 높다 하더라도 정작 경매 신청한 채권액 자체는 소액인 경우에는 요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취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복지공단 있습니다. 아마 임금이겠죠.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제가 뭐 이렇게 그 등기부상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건데 여기 지금은 강제경매로 들어왔지만은 주로 이런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는 뭐 연기되다가 이게 뭐 상황이 안 좋으면은 결국은 근저당이 항상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저당권자들이 이자를 못 받아서 다시 중복으로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자,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19일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근저당 백양 새마을금고 똑같아요. 아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똑같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말소기준 등기가 2019년 1월 24일 근저당 해서 됩니다. 임차인 있거든요.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 2019년 1월 24일에 백양 새마을금고의 근저당입니다. 자, 그리고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0년 4월 29일입니다. 연 땡땡시에서 있습니다. 연 땡땡시에서 주거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층이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입일자 2018년 8월 22일 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확정일자 2019년 12월 26일, 배당 요구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증금 1억에 월 50만원이라고 합니다. 1억에 50만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말소기준 등기가 2019년 1월 24일입니다. 그죠? 근데 전입 날짜가 2018년 8월 22일이에요. 2018년 8월 20일. 빠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주거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월 차임은 관계하지 않고 보증금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죠. 그죠? 자, 보증금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1억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본인이 확정도 받았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선순위 임차인이 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확정을 받았건 안 받았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럼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전액 1억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가 플러스 1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권리분석은 일단 그렇게 됩니다. 권리분석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냥 우리 공부삼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주거임차인이 아니고 상가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가정이에요. 공부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강의를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쪽으로는, 주거용 쪽으로는 여러분 상당히 지금 투자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상가라든가 토지 쪽, 공장 뭐 이런 쪽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쪽으로 조금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 사람이 상가임차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1억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되죠. 월세가 50만원이고, 그죠? 100을 곱하면 5천만원. 그럼 1억 플러스 5천만원, 1억 5천 됩니다. 그죠? 1억 5천이고, 순순이고. 자, 그런데 어쨌거나 배당 요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그죠?
여기 1억에 대해서는 인수를 역시 마찬가지 해야 되는 상가건 아니면 뭐 저기 그 주거용이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항상 그 상가 임대차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요즘 그 관련 강의를 많이 올리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열어보고 그리고는 좀 숙지하시고 케이스별로 또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고 그러니까 주거임 차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말소기준 등기 찾고 뭐하고 짝짝짝짝 하는데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5월 13일 기준으로 개정이 돼서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건 이제 1억 인수라는 거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상 배당표를 봅시다. 지금 감정이 10억 5천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요 금액이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경매 비용은 약 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빼면은 10억 4,300선이 되는데 자, 여기 압류들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류들 들어와 있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는 우선으로 나가죠. 그 다음 이제 일반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그 기일, 그죠? 그러니까는, 부과되는 날, 그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게 빠르냐, 늦으냐에 가지고 순위를 다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근저당 요 금액은, 이 돈을 다 빌렸다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란 건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여기 백양새마을금고하고 설모시 같은 경우 배당을 받게 될 때는 본인들이 원금 빌려준 거, 그리고는 뭡니까? 이자, 요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받게 되는 거죠. 이 금액보다는 적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도 있고, 뭐, 근로복지공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근로복지금 임금 아니겠습니까? 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월급이요. 그리고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죠? 여기 저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하는 거하고 같은 동순위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자, 그래서 지금 이 배당표로 봤을 때는 요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 금액을 전부 다 이게 다 채무라고 한다면은 그죠? 당연히 이게 무익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뭐 수리가 뭐 오간 건 없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가 된다든가 중간에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 근저당권자 쪽에서 중복 경매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시간을 그죠? 그게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 물건이 너무 좋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저평가가 돼 있다. 저감정이 돼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주 높은 금액에 이제 낙찰이 돼서 여기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까지 전부 다 배당이 돼서 그냥 끝나버린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면 무익녀다 해가지고는 법원 예를 들면 낙찰이 되고도 무익녀다 해가지고는 뭐 불허가가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조금 지켜보는데 드물게 그래서 지금은 살짝 그죠 일시적으로 작년부터 대학가의 상권이 조금 뭐 안 좋습니다 상황이. 하지만 아까부터 말씀드렸듯 처음에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은 특히 지금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거용 외의 물건으로 많은 관심이 쏠려 있고 그리고 8호 기준 아파트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물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